전북 지방의회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최대 25%까지 올린 의회도 있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상 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운영될 예정인데 수소 충전난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수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이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고 다음 주 전북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전북 광역 기초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최대 25%까지 오른 곳도 있는데 인상 절차가 형식적인 데다가 기준도 모호합니다.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은 의회 활동 보수로 매달 의정비를 받습니다. 의정비는 고정된 의정활동비와 4년마다 조정이 가능한 월정 수당으로 나뉘는데 임실과 순창 등 전북 5개 시군에서는 내년 월정 수당을 9에서 최대 25%까지 올렸습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 군산 등 나머지 9개 기초의회의 인상률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 높은 인상률을 보인 시군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말합니다. 18년도 말보다는 그래도 상승이 됐고 물가 상승도 있고 의정 실적 회기나 이런 처리 건수가 7대에 비해서 8대가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반영해가지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할 때 자치단체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제는 정읍보다 주민수가 2만여 명 적지만 내년 월정 수당을 22%나 올려 정읍보다 45만 원가량 더 많은 의정비를 받게 됐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의정활동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월정 수당 인상률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보단 지자체가 절차만 밟은 채 애초 계획한 대로 인상률이 정해지기 일쑤입니다. 새 의회가 꾸려지는 4년마다 소모적인 의정비 인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때 대리투표에 개입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말 최훈식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71세에서 87세 사이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에게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권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투표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전라북도와 전북도 의회가 갈등 속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전라북도의 정무 분야 역할인데 아예 없거나 또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여야는 물론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2급 상당의 정무수석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초대 정무수석에 도의회 의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수 전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문제는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도의회와 이렇다 할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인 줄 알고 본인이 도의회 의장인 줄 알고 이 정도 수준에 있어요. 역할을 나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정무 기능을 맡는 또 다른 한 축인 지사 비서실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부적격하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예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지사가 개발공사 사장을 최종 임명할 때에도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어떤 귀뜸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의회하고 뭐 소통, 협치 말씀하시는데 전혀 작동되지 않은 거죠. 아예 연락 자체가 없었구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전라북도. 행정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 앞서 소통과 정무 기능이 살아있는지 조직 진단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여는 가운데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풀지 주목됩니다. 도의회는 오늘 청사현관 앞에 김 지사의 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내일은 김성수 도의원이 김 지사를 상대로 도의회가 반대한 개발공사 사장 임명 배경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김 지사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특위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만나 남원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강화에 기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3년 전 완주군과 함께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충전이 힘들다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만은 여느 지자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인데 충전난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지 기대됩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1시간에 수소 300kg, 수소버스 석 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충전소가 완공됐습니다. 도심의 일반 수소 충전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으로 승용차는 물론 충전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수소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차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8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충전소의 준공을 계기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수소 상용차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에 등록된 수소자동차는 시내버스 26대를 비롯해 모두 800여 대. 전주시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2,000대까지 늘리고 충전소도 8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수소를 활용한 주거, 교통 기반 확대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산업, 수소산업, 수소경제,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에너지 도시로서 당당한 미래를. 하지만 지난 8월 수소 공급 부족으로 전주 지역 수소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수소 충전 기반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또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전담할 계획인데 시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폐공장 철거를 앞두고 있는 옛 대한방직터. 지난해 3월 전체 부지의 40% 환수를 골자로 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이 땅 주인인 자광 측에 전달됐지만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채 민선 8기를 맞았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중복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데 시장 직속으로 설치된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이 내년에 설립 예정인 전주시정연구원과 함께 각종 개발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 건설도 언급한 우범기 시장. 대한방직터의 개발 방향과 방식, 개발 이익 환수 등은 시정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지에다가 일반 공업지역을 새롭게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하고. 민선 8기 들어 건축물 규제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은 전주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화할 사업이 시민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전주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단체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갈등 해결을 외치며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시 보건소와 전주시립예술단, 리사이클링 타운 등 시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터 곳곳에서 노사 분규와 괴롭힘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른바 원청에 해당하는 전주시가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들은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북의 모든 고등학교가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며 실전 감각을 익히느라 진지합니다. 공부량에 집중하기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쓰면서 수능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년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을 최대한 쏟아낸다면 전혀 성적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북교육청이 다음 주 치러지는 수능 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지역 70개 학교에서 17,000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전체 시험장 가운데 6곳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들이 이용하며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들을 위한 병원 시험장도 마련합니다.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분리시험실을 한 곳씩 따로 운영합니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장에서 한 명당 3장씩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바로 이 사실을 전라북도교육청 수능운영본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해당 수험생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이 있는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코로나19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전북에서도 KTX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오늘 하루 전북으로 가는 열차 61편의 운행이 중단되고 62편은 종착역을 바꾸는 등 운행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현대팬 400여 명은 프로축구 전북현대 김상식 감독과 허병길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본사 앞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차량 시위를 합니다. 김 감독과 허 대표이사가 올 시즌 내내 지루한 경기와 소통 부재로 팬들을 실망시킨 만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현대는 올 시즌 K리그를 2위로 마무리했지만 한때 하위권에 머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 지난 6월에도 팬들이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군산항에서 차량을 배로 운송하는 현대글로비스가 군산항 4부도에 수심이 낮아 선박이 자주 손상되자 환적지를 다른 항만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군산항의 전체 자동차 화물량은 450만 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40%가량을 처리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 1차 준설을 한 데 이어서 현재 2차 준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분기점 근처에서 25톤 화물차가 넘어져 화물차 운전기사 48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굽이길을 지나던 화물차가 갑자기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익산시 망성면 한 과일 선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